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구한말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가 건설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구기철도를 중심으로 철도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철도 인프라스트럭처의 형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러일 전쟁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 철도가 된 조선 구기철도를 대만 구기철도의 부설 과정과 비교해 보면 대만 구기철도의 경우 청일 전쟁으로 인해 청으로부터 일본에 할행된 걸과 철도 건설이 이루어진 반면 조선 구기철도는 일본의 군부, 정치, 경제 등에 의해 그 부설이 사전에 의도된 식민지 철도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구기철도가 식민지 지배하에서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 건설은 러일 전쟁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 팽창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1914년 경원선과 호남선이 개통되고 원산을 기점으로 하는 함경선의 부설 공사가 실시되자 경성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X자 철도망이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수상이 되면서 만주의 남부와 몽고의 동부에서 일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1917년 7월에 구기철도의 경영을 만철에 위탁하여 조선과 만주에 걸친 철도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제1차 총독부 지금기가 끝나고 만철 위탁 경영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본 스톡의 증가율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1910년대 전반까지 활발하였던 철도 투자가 행하여졌지만 만철에 대한 위탁 경영이 행해진 다음에는 그 증가율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어서 자본 스톡은 일관되게 증가했다고 생각되지만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스톡의 동향을 볼 때 만철에 의해 조선 철도가 강해졌다는 견해는 명백히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 측의 반발은 컸고 1920년대 들어 식민지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철도 투자 계획이 조선산업조사위원회 등에서 검토되어 위탁 경영의 해제가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1925년 3월에 만철 위탁 경영이 해제되었음은 물론 이와 더불어 도문, 해산, 만포, 동해, 경전이라는 5개의 신선 1383km의 건설과 338km의 사철 매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선철도 12년 계획이 제52제국의회에서 결정 실시되었습니다. 제2차 총독부 직영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함경본선이 1928년에 개통되었지만 세계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그림과 같이 철도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일본 내 국채 발행에 의한 철도 투자금의 조달이 어렵게 되어 철도 투자는 일시적으로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주 사변의 발발은 조선 구기철도의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국경으로 이어진 도문, 해산, 만포 3선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각각 1934년, 1937년, 1939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상승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접어들어 폭발적인 철도 투자가 실시된 셈입니다. 1933년에 영업 킬로미터가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만주에서 청진, 성진, 나진의 삼항구를 통하여 일본에 이르는 북선 루트가 개발됨에 따라 북선 철도가 만철에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움직임은 중일 전쟁이 실시된 이후 더욱 현저해졌습니다. 즉 전쟁 발발로 인해 조선 구기철도가 가는 일본과 중국 대륙 간의 가교 역할이 중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
식민지 공업화도 진전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 수송이 여객, 화물 모두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수반된 철도 투자가 요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36년 조선산업경제조사회에서 철도망 보급계획과 철도 개량 계획이 검토되었고 중앙선 건설과 종간철도 복선화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전시와의 자재 및 노동력의 부족으로 철도 투자가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지만 1910년대 중엽 X자의 기본망이 완성되기까지 활발했던 투자가 다시 전시하에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해상 수익이 저하되어 중요 자원을 중국에서 조선국유 철도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나르는 대륙 물자의 유군 정가 수송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기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조선국유 철도의 종간선인 경부, 경의 양 노선의 복선 공사를 필두로 구배 축소, 신호장 증설, 유효장 연장 등과 같은 선로 개량, 매수 협계선의 개량, 통신 설비의 증설, 역, 조차장, 공장 시설의 확충 등 추가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의 도입과 확충은 조선 내 기존 사회에 대해 어떠한 임팩트를 가져왔을까요? 철도가 얼마나 경제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재래의 우마차와의 운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화물의 종류와 우마차의 적재 중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운임은 우마차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이하로 저하될 뿐 아니라 장거리가 되면 될수록 보다 싸집니다. 게다가 철도는 수송의 신속화를 가져와 예를 들어 경인철도의 경우 기선으로는 8시간 내지 9시간, 육상교통으로는 1일을 요하했던 것이 1시간 30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래 상품 유통에 있어서 수송비의 대폭적인 저하가 가능해지고 지역적으로 존재했던 수급 불균형화가 크게 시정되어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물가 차이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과 일본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됐다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1930년대 전반까지 10% 내지 17%를 점유했던 대표 화물인 미국의 수송에 관해 보면 미국이 조선 내의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등 해외로 수입출하기 위해 내륙에서 항만으로의 철도 수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요컨대 철도는 전국적 유통망의 형성과 더불어 조선과 해외 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기반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재정은 경부, 경의 양선을 분석, 철도는 해운 및 강운과 경쟁하면서 수출입의 무역을 증대시켰으며 또한 주요역을 중심으로 재래상품의 유통 경로와 화물 집산의 패턴까지도 바꾸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913년경에 철도 연성과 역 주변에서는 일본인이 7할 이상 거주지를 확보하여 농업, 상업, 상공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새로운 유통 질서를 창출하는 등 커다란 경제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부 경의선 주요역의 인구, 주요 상점수, 운수 상황, 주요 기관을 1906년과 1913년 양 시점에서 비교해서 일본인의 내륙 침투와 상권 장악 및 이를 원호하는 식민지 지배 기관의 완비가 이루어졌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염두에 두고 본 강의에서는 1913년과 1925년의 경인철도를 비교해서 그 이후의 변화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철도 개통에서부터 14년이나 경과한 1913년에 이미 연선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관공서, 학교, 금융기관이 설치되고 거주민이 늘었으며
또한 많은 여객과 화물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안의 염정 개발과 인천행의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일본인의 인구가 조선인의 약 3분의 2에 달하고 개항지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종래 한양으로 갔던 요충지였던 오류동은 인구에서 볼 때 다른 역보다 적어 철도의 등장과 더불어 쇠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25년이 되면서 보다 명확해집니다. 여객과 화물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수반된 운임 수입이 증가했음은 물론 연선의 주민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조선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인구 증가를 고려해 보면 연선으로의 조선인 이주가 크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즉 도시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 건설과 운행은 일본인의 진출은 물론 조선인을 포함한 사회경제 변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철도 인프라의 도입은 근대와 동시에 식민지화를 가져와 일본인의 진출과 중국 대륙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동시에 조선인의 삶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일 철도 경영의 비교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